이번 편은 부산의 왕 진랑이 과연 선혁이 맞을지에 대한 영상 분석편입니다. 일단 먼저 진랑이 선혁이라는 것을 알기 전 부산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형석이 부산에 간 이유와 목적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시로우니 편이 끝나고 난 다음 에피소드인 부산의 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우는 다시 한번 형석에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는 먼저 형석에게 최동수는 죽지 않았다 라는 말로 떡밥을 뿌리고 최동수의 사업 미천이었던 4대 크루 시스템으로 그의 잔재가 현재 부산에 남아있기에 본인은 악이 등장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출소한 진랑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 조직을 뿌리 뽑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형석이 가자마자 자신의 아버지 김감룡을 죽인 절대악 김기태와 동맹관계로 형석을 평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형석이 부산에 간 이유는 제2의 최동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산에 갔고 작게 형성을 하고 있는 부산의 4대 크루를 지우고 최종 목표인 진랑을 잡는 것. 하지만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고 형석의 얼라이드만 출발하는 게 아닌 이지용과 같이 일을 하는 나재경까지 함께 가는 모습과 얼라이드가 4대 크루와 격돌하자 이지우는 뒤로는 본인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고 그걸 박형석을 통해 알아내려고 하는 속셈. 부산에 간 형석은 첫 번째 일로 1회였던 비비를 통해 떡밥을 뿌리고 부산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장소로 일부러 잡혀 들어가 부산의 4대 크루들이 직접 마약을 밀매나 유통을 하는 줄 알았으나 그건 채봉팔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불법 행위였고 오히려 그녀는 본인이 4대 크루가 되기 위해 그들을 팔아 넘겨버리면서 부산 4대 크루와는 상관이 없던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막상 그들이 하는 일을 캐보려고 노력하면 결국 부산 4대 크루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지훈이 말한 최동수의 잔재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며 그저 박형석을 이용하기 위한 수작밖에 없는 말로 보입니다. 거기에 진짜 이지훈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부산으로 가라는 게 아닌 최동수는 죽지 않았다라는 말에 떡밥을 던진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최동수 의문의 죽음 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지훈은 그렇게까지 박형석을 이용하여 부산을 부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역시 이지훈이 말한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최동수가 뿌린 악의 씨앗들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잔재하여 싹을 틔운다고 했었는데 이건 진랑을 따르는 부산의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최동수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일 뿐 이지훈의 계략은 박형석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김감룡의 제자였던 진랑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스승을 죽인 용의자 중 한 명, 최동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결국 진랑은 본인의 스승 김감룡을 위해 이지훈에게 복수를 하려고 부산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고 그걸 눈치챈 이지훈은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예상하여 제어를 두려는 상황. 과거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할 때 진랑이 교도소에 있어서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에 김감룡이 종건에게 조언을 했을 때처럼 김감룡이 최동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자 이지훈과 김기태, 최동수가 닿지 않는 명예롭지 않은 곳인 교도소에서 진랑은 발톱을 감춘 채로 살았지만 이지훈은 결국 부산에 당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랑은 마주치지 못했지만 넘버2로 보이는 백상은 이지훈과 마주했기에 신체 결소는 다름 아닌 그의 이빨을 가져가서 백상의 이빨은 현재 은이빨로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백상의 이름 자체가 모티브인 백상아리를 따서 만들었고 대놓고 작가님이 그가 상어를 키우는 연출을 보여준 것을 봤을 때 그가 단련한 곳은 다름 아닌 치악력, 입으로 무는 힘이며 이지훈에게도 그런 힘을 보여주고 털리자 현재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패배한 백상은 오히려 현재 이지훈을 기다리고 있으며 진랑은 이번 이지훈의 침공을 발판 삼아 반격을 하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랑은 결국 선형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일 것이며 형석은 진랑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누가 진정한 적인지 깨달아 버리는 에피소드가 바로 부산의 에피소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김감룡 제자로 유력한 진랑이 얼라이드 편에 있어야 얼라이드의 스승격인 1세대 멤버들이 부산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성립되며 얼라이드의 동맹인 4대 크루들 중 빅딜의 김기명이 훗날 자신의 형 김기태와 싸우려면 어느 정도 힘을 길러야 하지만
최번개의 언급에 의하면 김감룡에 비하면 본인은 들깨이고 어찌 들깨가 용의 새끼를 가르치겠냐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 용의 새끼를 가르칠 인물은 바로 김감룡의 제자인 진랑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건지태는 김 기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버지 권백호의 테이프가 있지만 김감룡의 수련은 소문으로만 들릴 뿐 김감룡의 영상을 녹화한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진랑만이 그의 수련법을 알고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겠지만 진랑의 눈 밑에는 용의 비늘처럼 상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번개가 전에 말했던 용의 새끼는 김기명, 용은 김감룡을 의미하고 그의 제자인 진랑이 용이 될 뻔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있었죠. 만약 진랑이 선역이고 김기명을 가르칠 때는 모두가 따르는 남자답게 더 나은 낭만을 보여주거나, 김기명이 간혹 싸울 때마다 다른 인물들은 경지들을 원할 때 단련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김기명은 정작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지키고자 하는 경지를 진랑이 보여줌으로써 더 성장하는 김기명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면 박진영이 설명했던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움, 타고난 강함으로 밀어붙이는 진정한 무투 중 진랑은 김감룡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기에 타고난 강함으로 밀어붙이는 진정한 무투는 사용 못하지만,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김감룡 스타일의 주먹을 김기명에게 알려주고 과거 최번개가 말했던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건 김감룡의 핏줄로 태어난 김기명이 타고난 강함으로 밀어붙이는 진정한 무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인천의 왕 나재견. 다른 1세대 왕들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산에 간다고 했을 때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치 부산의 왕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재견은 아는 2세대들이 없어서 부산에 갈 이유도 없었지만 뜬금없이 박형석과 동행하게 됐고, 현재 이지훈과 같이 일을 하는 사이라면 그는 이지훈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 혹은 최동수의 10명의 천재 중 한 명으로 예상되며, 나재견이 정말 이런 유형의 1세대의 왕이라면 충분히 김감룡을 죽였을 때 이지훈이 언급했던 혼자서 그런 괴물을 잡지 않았다라는 말과 박진영이 김기태를 보고 폐륜이라고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나재견도 김기태, 이지훈과 함께 김감룡을 죽인 용의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과거의 이지훈을 일부러 놓치고 신체 결손 없이 멀쩡한 모습에 이지훈과 현재 일을 같이 하며 뜬금없이 부산에 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외지주 특성상 마지막에 등장할수록 강하게 언급이 되는데, 나재견의 과거는 아무래도 부산 에피소드가 끝나고, 즉 진랑의 스토리가 다 나온 다음 왜 이지훈과 같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인천의 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예정이기에 어쩌면 나재견이 1세대 중 이지훈과 김기태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진랑은 선역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